이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가 사는 거 아니었어? 벌써 계산했어? 내가 내려 했는데. 나 요즘 돈 없어. 너도 알잖아. 처음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한두 번은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 하지만 이게 쌓이면 관계도 흔들립니다. 오늘은 밥값 계산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후회 없이 대처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 구독 버튼 한번 눌러두시면 여러분께 새로운 영상을 제일 먼저 배달해 드릴게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 반가운 얼굴들, 재미있는 대화, 맛있는 음식, 좋죠. 이런 시간이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순간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고 누군가는 슬쩍 딴청을 피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오늘은 내가 사는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처음엔 그래, 내가 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이 달라지죠. 왜 나만 내야 하지? 이 친구,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나?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던 감정이 조금씩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어느 순간 터집니다. 여러분, 밥값 계산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밥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의 성향과 가치관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친구라면 한 번쯤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늘 당연하다는 듯 밥값을 떠넘깁니다. 어떤 친구는 은근슬쩍 계산을 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마치 자기가 내려고 했던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결국 지갑을 열지 않죠. 이 순간이 반복되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이 친구, 나를 이용하는 건가? 내가 만만한가? 이제부터는 거리 좀 둬야겠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을 낼 때뿐만 아니라 상대가 돈을 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도 그 사람의 본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밥값을 내는 방식, 말을 건네는 태도, 이 모든 것이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중요합니다. 밥값을 계산할 때 피해야 할 4가지 유형,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혹시 여러분도 밥값 문제 때문에 한 번이라도 불편했던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쩌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관계를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밥값을 계산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이 단순히 돈만의 문제였던 적이 있나요? 사실 밥값 계산을 둘러싼 감정은 돈 자체보다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누가 얼마를 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상대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내가 먼저 지갑을 꺼냈을 때 상대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다면 이 친구,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마워한 적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반대로 상대가 내가 냈네, 다음번엔 내가 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훨씬 기분이 좋을 겁니다. 결국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균형과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있죠. 바로 밥값을 계산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장난처럼 말합니다. 너가 사는 거 아니었어? 난 싸게 먹었으니까 내 것만 낼게. 벌써 계산했어? 내가 내려 했는데. 나 요즘 돈 없어. 너도 알잖아. 이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직접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된다면 점점 기분이 나빠지고 결국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피해야 할 4가지 유형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가 사는 거 아니었어. 이 말 정말 난감합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게 당연하지 않나? 내가 돈을 낼 차례야. 나는 신경 안 쓸 테니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내는 걸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이런 상황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누군가는 슬쩍 계산서를 바라보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결국 지갑을 꺼내죠. 그때 나오는 한마디, 오, 역시 통 크다. 오늘도 너가 사는 거야? 혹은 넌 원래 잘 내잖아.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끔합니다. 이게 장난인지 진심인지 헷갈리기도 하죠.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기분 좋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이상한 감정이 쌓입니다. 이 친구, 혹시 내가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건가? 이제라도 안 낸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려나? 안 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은데 결국 또 내가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2번, 3번, 어느 순간 내가 내는 것이 규칙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상대가 일부러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도 그냥 장난처럼 말했을 뿐이고 분위기상 내가 잘 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그렇지 않죠. 한쪽이 계속해서 부담을 지게 되면 결국 그 관계는 피로해집니다. 그 피로감은 쌓이고 쌓여 결국 어느 날 터지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을 정하세요. 이번엔 내가 낼게. 대신 다음번엔 내가 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가볍게 받아치세요. 내가 사는 거였어. 몰랐네. 그럼 너가 디저트 사. 이렇게 농담처럼 넘기면서 상대방에게도 비용을 나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 거리 두기를 고려하세요. 만약 상대가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라면 당연하다는 듯 밥값을 떠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친구 사이에서 밥값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작은 행동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호의는 의무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분 좋게 내는 것은 배려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이제부터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도 존중해 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번엔 더 교묘한 방식으로 계산을 피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친구가 말을 합니다. 나는 제일 싼 거 먹었으니까 딱 내 것만 낼게. 이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그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누군가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누군가는 그래? 뭐 알았어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남은 금액을 계산하죠.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먹은 만큼만 내려고 하죠. 겉으로 보기엔 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먹은 것만 내겠다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이제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난 제일 저렴한 메뉴 먹었으니까 내 몫만 내고 갈게. 그리고 남은 금액은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 밥 먹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번에도 자기 것만 딱 내겠지. 나는 좀 더 비싼 걸 시켜서 미안해해야 하나? 이제 모임에서 메뉴도 신경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얻을 땐 더 많이 가지려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쏠 때는 야, 그냥 적당히 내.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그러면서도 남이 내줄 때는 우리 오늘 좀 좋은 거 먹자. 이런 패턴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그럼 이런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미리 정해두세요. 우리 그냥 더치페이 하자. 혹은 비슷하게 맞춰서 내자. 이렇게 미리 원칙을 정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신경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볍게 되받아치세요. 아, 그래. 그럼 서비스로 나온 반찬값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웃으며 받아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대도 순간적으로 본인의 행동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군가 계속해서 자기 몫만 챙기려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에게 맞춰서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계속 신경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결국 서로 배려해야 유지됩니다. 언제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기준을 더 확실하게 세우세요. 다음 유형에서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계산을 피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보고 지갑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친구가 말합니다. 벌써 계산했어. 내가 내려 했는데. 이 말 익숙하지 않나요? 늘 같은 패턴. 계산이 끝난 그 순간에만 등장하는 마법 같은 멘트. 처음에는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내가 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왜 매번 타이밍을 놓치는 걸까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절대 먼저 계산서를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끝난 뒤에는 마치 본인이 낼 의향이 있었던 것처럼 반응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진짜 내려던 걸까? 내가 너무 빨리 냈나? 괜히 내가 먼저 나선 건가?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런 부담 없이 웃으며 식당을 나섭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 혹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계산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부담을 피하면서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것이죠. 즉, 안 내면서도 안 낸 티가 안 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첫째, 손해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내지 않는 건 눈치가 보이니까 아, 나도 내려 했는데 하며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둘째,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려고 했는데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나는 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죠. 셋째, 반복된 경험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이 몇 번 통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왜냐면
이게 통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일부러 계산할 기회를 줘 보세요. 오늘은 내가 살래? 이렇게 대놓고 기회를 주면 상대가 진짜 낼 의향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또다시 타이밍을 놓쳤다면 가볍게 한마디 해보세요. 이번에도 타이밍 놓쳤네. 다음번엔 내가 먼저 잡아.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면 상대도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시작하세요.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밥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도 존중해 주세요. 다음은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부담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나 요즘 돈 없어. 너도 알잖아? 이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른 친구들이 슬쩍 눈치를 보죠. 그리고 결국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 그래, 이번엔 내가 낼게. 그리고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합니다. 고마워. 다음번엔 내가 살게. 하지만 다음번이 오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나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진짜 미안한데 너가 좀 봐주라. 이 유형의 사람들은 처음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친구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SNS에는 비싼 카페, 명품 쇼핑, 해외여행 사진이 올라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밥값 낼 돈은 없고 명품 살 돈은 있네. 생활비가 빠듯하다면서 여행은 잘만 가네. 설마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돈을 쓰는 우선순위에서 내 밥값이 밀려난 것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확실한 원칙을 세우세요. 오늘은 내가 낼게. 대신 다음엔 내가 내. 이렇게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다음에도 같은 핑계를 댄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부담이라도 지우세요. 이번엔 내가 살 테니까 커피는 내가 사. 이렇게 하면 상대가 무조건 공짜로 얻어가지는 않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부터 책임을 지게 만들면 상대도 조금씩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복된다면 거리 두기를 고려하세요. 돈은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늘 남에게 기대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친구는 서로 도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 우리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밥값을 계산할 때 보이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가 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몫만 철저하게 계산하며, 어떤 사람은 매번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사정을 핑계로 부담을 회피합니다. 이들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그런 행동이 받아들여지면 그들은 점점 더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 관계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내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도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내던 돈이 어느 순간 의무처럼 느껴지고 결국엔 불만과 피로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 관계 정말 계속 유지해야 할까? 관계는 돈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요소가 신뢰를 깰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누군가 여러분의 호의를 배려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치고 있지는 않나요? 관계는 서로의 균형 속에서 유지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균형을 맞출 기준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무료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